어렵고 복잡한 사회보장 정보 통계 데이터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급자 현황 등이 공개됩니다. 2019년까지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로 공공 데이터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임근찬 과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회보장정보 통계가 41종이나 되네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야, 국민들의 개방이 되는데 통계 데이터 개방 대상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사회보장정보 41종의 대국민 포털을 복지로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KTBS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보건복지부는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정부 3.0의 핵심 과제인 국가 데이터 개방의 추진을 위해서 작년 12월 16일 올해 12월 16일 복지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 정보 4개 분야 41종을 개방을 하였습니다. 개방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연령별, 성별, 근로능력 유형별, 주거 유형별, 세대별로 총 11종을 한부모 가족 분야는 가족 유형별, 지원 내용별로 3종을 아동 청소년은 요보호 아동, 소년 소녀 가장 등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대상 종류를 4종, 그리고 장애인 분야는 장애 유형별, 장애 등급별, 성별, 연령별로 수급자 현황 등을 총 23종을 관련 정보를 총망라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사회보장정보 통계 데이터를 개방하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13년 10월에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대폭 확대하였고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산업 활용도 및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여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이번에 국민과 전문가의 수요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고가치, 고수요의 데이터인 사회보장 정보 공공 데이터 41종을 우선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파악된 사회 경제적 편익과 파급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전국 단위의 대용량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관련 기초생활보장과 등 15개 사업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을 방문하고 협의를 하여서 의견 수렴 후에 최종적으로 41종의 통계 데이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공개 데이터에 이제 기초생활 관련한 거 그리고 장애복지제도가 좀 가장 많은 부분이 좀 공개된 그렇습니다.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국민 수요 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사회보장 정보 중에서 저소득층 복지 현황 분포와 특히 전국 지역별 복지 집행 현황 그리고 계층별 사회보장 정보에 대한 개방 수요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거로 조사가 되었는데 기초생활 및 장애인 통계는 대학, 여론조사기관, 연구기관, 또 사회복지 학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의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제조, 산하, 통신업체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복지용품 개발하고 또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치가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기초생활보장 복지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한 역사가 아주 깁니다. 타 복지사업과 연관관계가 아주 높은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이고 그 복지 현황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의 통계 데이터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관련된 것이 활용도가 높고 궁금증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계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되면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수급자인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개방된 사회보장 정보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복지자원의 분배 시의 객관성 확보 민간 복지 사업에 대한
효과의 극대화 등 민간 간의 데이터 개방을 활용할 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최신 사회보장정보 통계 데이터를 우리 각 복지단체들이 활용해서 이제 기부 물품에 대한 분배,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인력 투입에 대한 뭐 비중, 뭐 지역별, 계층별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이걸 통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계, 연구소, 민간 기업이 정확도가 아주 높은 사회보장 정보 연구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가의 복지 정책 수립에 아주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요즘 그 부가가치 산업 중에 하나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종 이제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 아이디어들 이런 게 이제 실현이 될 텐데 지금 연구활동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대나 지역별 분포라든지 남녀 그리고 소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조통신업체에서 이 통계 데이터를 갖고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지 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장애인 분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보장구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전동 스쿠터라든지 휠체어 이런 것들을 지역별, 월별 이 보장구 지급 현황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개하게 되면 계절별로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역별로 적정한 재고량을 설립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노인 분야를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1인 가구에서 자녀들을 최근에 이제 뭐 LG U 플러스에서 저희랑 했는데 실버 케어 서비스하고 그런 IoT 장비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장비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집중 영업 지역을 파악한다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그리고 단독 가구의 어떤 우리 전국적인 분포를 해서 이 지역에 뭐 대리점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떤 1인 가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요. 그렇죠. 지역별 분포를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을 할 적에 지역별 어떤 분포, 지역별 어떤 뭐 영업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지역별 수요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통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 결과물들이 나오겠네요. 그걸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이제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당연히 있겠네요. 이미 뭐 안전처 같은 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내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19년 이제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계별로 공개가 되는데 어떤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개방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사회보장정보는 사실 소득재산 정보, 주민등록 정보 등 아주 민감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 개방했던 것처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수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통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분야를 등 한 20여 종을 추가로 저희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제한된 사용자,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제 연구 목적으로 연구소 이런 데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거의 원천 데이터를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뭐 개인정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민감 정보를 지우고 원천 데이터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학계, 연구소, 그다음에 복지 정책과 수립, 변동 관계성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아마 우리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사회복지학과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분석이 저희가 원천 데이터를 개방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17년도에는 아까 우리 기초생활보장 통계뿐만 아니라 원천 데이터를 한 1종을 아직 뭐 100% 합의된 건 아닙니다만 개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1단계 개방이 되고 나면 국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품질 높은 또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개방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정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은 우리
행자부라든지 이런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개인정보라는 게 또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학교 같은 거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다. 네. 그럼 이게 좀 감추고 싶고 그렇죠. 스티그마 않겠습니까? 예, 예. 그만큼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감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지켜지는 건가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든지 예.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예 원천적으로 제공합니다.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예, 예. 이제 학교에다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없고 어떠한 것을 매칭을 하더라도 예. 개인화는 할 수 없게 저희가 제공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그 데이터들은 이제 복지로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복지로 사이트 궁금합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주로 서비스 분야 어떤 겁니까? 예, 복지로는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의 그 대국민 포털의 이제 핵심입니다. 2010년 12월에 저희가 복지로를 오픈을 하였고요. 11년 9월달에 저희가 또 어린이 그러니까 보육 3종, 보육, 양육 수당, 그다음에 유학비 등 3종을 복지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맞아요. 수 있는 기능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네이버의 그 검색 순위 1위까지 하루에 130만 명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서버가 좀 힘들었었습니다만 그걸 오픈했고 14년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복지로의 모습 도움 신청하기라든지 부정수급 신고하기 그리고 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이런 국민 참여형 포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 7월 달에 이제 드디어 회원제를 만들었습니다. 회원제를 만들어서 그 회원분들한테 생애 주기별 알림 서비스하고 맞춤형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복지로의 대표적인 기능 몇 가지만 소개하면 저희가 중앙부처 350종의 복지 서비스와 지자체 6천여 종의 복지 서비스를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찾기, 아까 말했던 온라인 신청, 생애 주기별 복지 알림이 그리고 우리 동네 복지 시설 그리고 나와 이웃을 위한 아까 이제 복지를 도움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들 동사무소에 바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아직도 꺼려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소개드렸던 복지 부정수급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면 이웃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 필요한 복지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복지로 활용 방법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와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 복지로라는 복지로 쳐서 들어가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4가지 종류가 있고 특히 온라인 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제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는 아까 간편 검색 그리고 상세 검색 이러한 분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아까 말했던 개인화된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좀 가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상세한 내 나이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든지 내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수당을 신고하라든지 신청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거꾸로 이메일과 문자로 보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좀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129번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65일 24시간 연중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마무리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복지로에 추가하고픈 내용 또는 국민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복지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기존 서비스는 더욱더 내실화해서
국가적으로 복지 포털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특별히 온라인 신청이 아주 이제 많이 높은데 예. 온라인 신청을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등을 추가하고 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용 정보라든지 민간 복지 정보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저희가 복지로 서비스가 내년도에는 더욱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로가 국민들을 위한 복지 포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임근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